안녕하세요. 저는 삼형제 중 장남과 결혼해 맏며느리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하고 참 좋은 시댁과 남편을 만나서 이것 또한 제 복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시댁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동서들을 보며 나름 소가리도 많이 했습니다. 형님과 동서 사이는 가깝고도 참 먼 사이더라고요.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건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형님들은 남들 공부할 시간에 요리를 배웠나 봐요. 되게 잘하신다. 저는 공부하느라 요리는 못 배웠거든요. 요리도 똑똑해야 잘하는 건데 동서는 어떻게든 고졸인 저를 무시하고 깔아뭉개려고만 했습니다. 고학력자인 동서들에 비해 저는 고졸이라 그런지 대화에 끼어주지도 않으려 했고 제 앞에서 유독 학력 부심을 부리길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는 못 그러게 눈물 쏙 빼줬습니다. 저보다 많이 배워서 늘 잘난 척하던 동서들이 눈물 쏟으며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바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20대에 만나 오래 연애하면서 이 사람이다 싶은 마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의 인성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었기에 결혼하고도 고부 갈등은 없겠다 생각했고 정말 어머님이나 아버님 모두 저를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지혜야, 이번 생일은 굳이 생일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그냥 넘길 수는 없죠. 못 가서 너무 죄송해요. 나 오래오래 살 건데 내년에 챙겨주면 되지.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의 거리가 있어 자주 갈 수는 없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느라 회사 일정도 따져봐야 했고요. 결혼하고 어머님 생신이 평일이라 저희는 사정을 말씀 못 드리고 못 간다고 했는데 상관없다며 생일이 대수냐고 하시던 어머님 말씀이 떠오르네요. 암튼 그때 아버님이 지겹도록 생일 챙겨줘서 한번 빼먹는다고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 선물을 택배로 보냈고 그걸 받아보신 어머님이 너무 고맙다며 앞으로는 편하게 살자며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댁에 자주 못 가서 그런지 저는 시댁에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아침 일찍 서둘러 출발하면 늘 여행 가는 기분이 들었고 제가 시댁 가는 걸 좋아하니 남편 역시 늘 저에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시댁 자랑을 좀 더 해보자면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 인사를 갔을 때도 일단 시댁에 가면 무슨 날이든 음식은 꼭 어머님이 하셨어요. 아이, 글쎄 얼른 나가. 여기 주방은 내 공간이라니까. 들어오려면 허락받고 들어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이 해요. 며느리 없을 때도 나 혼자 다 하던 거야. 나중에 나 늙고 힘 없을 때나 도와. 아직 나 그 정도 아니거든. 어머님은 제가 시댁에 오면 불편할까 봐 편하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먼저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댁도 친정하고 똑같다면서 오면 편히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설거지는 항상 아버님 몫이었는데 저는 삼형제 중 장남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아들만 셋인 시댁이라 다들 집안일은 안 해보고 큰 건 아닐까 싶었는데 남편은 유독 아버님처럼 집안일에 적극적이었어요. 하지만 도련님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이 나서서 이것저것 돕는 걸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암튼 어머님은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냥 앉아 있어. 이건 내일이니까 가서 쉬어. 정할 거 없으면 영우랑 나가서 놀다 와. 자, 이거 가지고 나가. 어머님은 손에 용돈까지 쥐어주시면서 차라리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첫 며느리라 그런지 아버님도 정말 저를 엄청나게 예뻐해 주셨는데요. 항상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와서 고생시키면 안 된다며
남편에게 네가 잘해야 돼 이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시댁 가면 이렇게 사랑받는 며느리인데 뭐든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하고 3번째 설이었는데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요? 어디가 안 좋으신 거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이셔? 무슨 일 있으시대? 엄마가 입원하셨대. 뭐? 왜? 아니, 다치고 그런 건 아니고 혈압이 좀 높으셔서 입원하셨다네. 이 상황에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해야 했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편과 집에서 전을 부치고 냉동시켜서 시댁에 가지고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 후 다른 음식도 해야 했는데 이때 시댁 식구들이 다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럼 할 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나서서 하게 됐어요. 자기야, 이건 어떻게 손질해? 아, 그건 물에 담갔다가 껍질 벗기면 돼. 오, 쉽네. 알았어. 도련님은 심부름을 해주었고 그렇게 차례 음식을 하나둘씩 완성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보다 볼품없는 실력이긴 했지만 이날 정말 뿌듯했습니다. 친정은 차례를 안 지내서 태어나 처음으로 제 손으로 차례 음식을 한 거였거든요. 제가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결혼 전에도 늘 이것저것 만들어 먹었고 친정은 차례만 안 지낼 뿐 그래도 명절 음식은 해서 먹었기에 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전 부치는 건 아빠 담당이었고 만두를 빚는 것도 늘 가족이 다 모여서 하곤 했어요. 김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릴 때부터 조물조물 만드는 걸 많이 해서 그런지 어렵지 않았는데 암튼 이날 시댁에서 제가 음식 준비를 다 했더니 어머님이 그날 오후 늦게 퇴원하고 오셔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버님도 저한테 이날 고생했다며 세뱃돈도 두둑히 주시고 역시나 설거지할 때는 아버님이 저와 남편을 방으로 밀어 나오시고는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댁에 가면 늘 화목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언제든 남편이 시댁에 가자고 하면 군말 없이 따라 나섰는데 도련님들이 연이어 결혼하면서 시댁은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동서가 둘이나 생긴 거라 앞으로 시댁 가면 더 북적북적하고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막내 동서가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저와 남편도 이날은 시간이 되어서 일찍부터 서둘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한테 생글생글 웃으며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어렵고 불편한 자리일 텐데 잘 웃는 게 좋았고 성격도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호 씨랑 결혼하면 형님이 되시는 건데 호칭을 형님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형님은 어느 대학 나왔어요? 저는 대학 안 갔어요. 어머, 정말요? 제 주변에 대학 안 간 사람 없는데 처음 봐요. 그럼 무슨 일 하세요? 고졸이면 사무보조? 격려하세요? 그냥 사무 보는 일 해요. 역시 그렇구나. 그런데 막내 동서는 저에 대해서만 묻는 게 아니라 친정 식구들에 대해서도 코치코치 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도 그만하라고 눈치를 주셨고 남편은 오늘 주인공이 꼭 우리 지혜 같네. 얘기는 그만하고 밥부터 먹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때 제 기분은 좀 별로였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저도 알겠는데 제가 고졸이라고 했을 때 그 눈빛하며 고등학교만 나왔으니까 하는 일도 딱 정해놓고 물어보고 참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시부모님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화를 내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연이어 도련님들 모두 결혼을 하고 저는 시댁에 가면 늘 동서들과 만나야 했는데 첫인사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형님이고 시댁에서 맏며느리라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노력과는 별개로 동서들은 둘이 똘똘 뭉쳐서 둘만 얘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는 저한테 잘하는 척 하다가 자리를 비우시면 둘이서만 귓속말을 하기도 했고요. 둘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해? 나도 같이 얘기하자. 아니에요. 아무것도. 유독 막내 동서가 저한테 더 얄밉게 굴었지만 똑같이 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럴수록 제가 더 잘해주면 마음을 열지 않을까 싶어 음식을 먼저 권하기도 하고 남편과 커피를 사러 가면 가족 수대로 사와서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제 짧은 학력이 그들에게는 늘 대화거리였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서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고졸로 나오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드라마라 뭔가 싶어 같이 봤는데 극 중에서 고졸이라고 무시당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보고는 요즘 고졸이 저러는 게 어디 있어. 비현실적이네. 그건 아니죠. 대졸이 고졸 무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즘 대학 나와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고졸인 사람들 많은데 억지 설정이구만. 그런데 막내 동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편의 말에 또 할 말 하더라고요. 에이, 아니죠. 뭘 모르시네요. 대졸이 아무리 쓸데없는 거 배웠다 해도 고졸보다 더 많이 배운 건 사실 아니에요? 돈이며 시간이며 더 썼는데 대우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사회 나와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대졸인데. 그런데 막내 동사가 저런 말을 하면서 저를 슬쩍 보는데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살면서 고졸이라 무시당한 적도 없었고 이게 제 컴플렉스도 아니었기에 사실 막내 동사가 저를 겨냥해 하는 말이라 해도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가 동서들을 더 열받게 한 것 같았는데요. 제가 자극받아서 열받기를 원한 모양이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 동서들은 어떻게 하면 저를 화나게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냥 사물을 본다고 했더니 월급 200도 못 받으며 보전화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벌만큼 법니다. 결혼하면서 시부모님께 저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 어디 가서 돈 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로 제 직업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동서들은 툭 하면 저를 비교하고 무시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외식이라도 하는 날은 둘이 나서서 먼저 계산한다고 난리였는데 제가 카운터에 가서 카드를 내밀면 형님 넣어두세요. 아니야 내가 낼게. 그 돈으로 나중에 필요한 거나 사세요. 이때 동서의 말투는 마치 동서가 아닌 형님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시댁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동서네와는 가깝게 살고 있었는데요. 특히 막내 동서네 집과는 걸어서 갈 정도로 가까워서 종종 부부끼리 모여 저녁을 먹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 모임에 좀 늦게 가면 막내 동서가 꼭 한 소리 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괜찮아요. 그런데 큰형님네 회사는 돈도 안 주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시켜요? 그 회사 진짜 별로다. 그만둬요. 저를 걱정해 주는 듯 제 회사를 나쁘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회사가 아닌 저를 까내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서 야근도 거의 없고 칼퇴근을 한다고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회사와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도 사람이라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소리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 아니면 다른 직원은 못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었어. 사무보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일마다 담당자가 따로 있잖아. 하긴 각자 능력에 맞게 일하는 게 맞죠. 수준에 안 맞는 일을 할 수는 없으니
예를 들면 고졸이 대졸일 못하는 것처럼요? 동서들이 하나같이 저를 무시하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매번 넘어가니 저더러 왜 가만히 있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할 말해. 왜 참아? 내 동생이 그랬으면 내가 욕이라도 할 텐데 재수 씨라서 욕할 수도 없고. 그냥 놔둬. 자기는 화 안 나? 화나지. 기분도 나쁘고. 그런데 동서 둘이 왜 저러겠어? 내가 자기들 하는 말에 긁혔으면 싶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더 저러는 거잖아. 그냥 둬. 저러다 말겠지. 무시하면 그뿐이야. 저보다 한참 어린 동서들에게 기분 나쁘다고 하기도 싫었고 똑같이 하긴 더 싫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들은 점점 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일하느라 바빠서 여름휴가도 패스했는데 그래서 서로 시간 맞춰 좀 늦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제주도나 다녀오자 싶었는데 남편이 앞으로도 여행 가려면 시간 맞추기 어려우니까 갈 수 있을 때 좋은 곳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으로 다녀왔습니다. 둘이 가는 거니까 초호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저 거를 알아보고 갔는데 오랜만에 신혼여행 느낌도 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유럽 갔다 온 걸 동서들이 알고는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형님, 유럽 다녀오셨다면서요? 너무 좋더라. 저도 신행으로 유럽 갔잖아요. 돈 많이 들지 않았어요? 싸게 잘 다녀왔어. 그런데 유독 말을 얄밉게 하는 막내 동서도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날도 역시나 제 속을 긁으려고 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유럽 여행 다녀오셨다고. 저번에 여름휴가를 못 갔거든. 그런데 돈 잘 버시나 봐요? 뭘 많이 벌어. 아니야. 그럼 큰아주버님이 힘드시겠어요. 대기업도 아닌데 연봉 뻔하고 그 안에서 해외여행까지 가려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충분히 갈 정도는 되니까. 그러자 막내 동서는 제가 또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걸 듣고는 억지로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막내 동서가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항공권 예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여행을 다녀온 게 부러웠나 보더라고요. 바로 아래 동서도 똑같이 말을 못되게 하고 하는 행동이 얄밉지만 막내 동서는 더 심했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 매번 궁금해하고 사사건건 비교에 따라 하는 것도 많았고요. 남편은 제가 동서들 때문에 힘들어하면 나서서 한 소리 해줄 생각이었는데 제가 아무렇지 않아 하고 신경을 안 쓰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종종 삼형제가 만나 술이라도 한잔하는 날 한두 마디 하는 정도였죠. 그래도 남편이 첫째이고 나이도 좀 있어서 서방님 둘이 잘 따르는 편이었거든요. 동서들을 만나면 저는 즐겁게 대화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은데 제 앞에서 늘 학력 자랑에 회사 자랑하느라 저는 대화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걸 노리고 둘이 저를 불러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동서들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도 있었고요. 지혜야, 네가 둘이 휘어잡아. 네? 어머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동서들의 인성을요. 그래서 저한테 저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딱 보니까 둘 다 어리고 철도 없는데 너한테 함부로 하는 거 나 더는 못 보겠다. 네가 못하면 내가 하고. 어머님이 나서면 괜히 저만 편애한다고 하면서 동서들이 더 난리를 칠 것 같았어요. 어머님도 그 부분이 염려되어 저더러 기강을 잡으라고 하신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늘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든 억지로 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라 이왕이면 친해지는 쪽을 택했던 거였어요. 동서들처럼 유치하게 말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면서 강압적으로 말 들으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어머님은 저를 믿는다면서 제가 화를 내던 잘 구워 삶든 제 선택에 따르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제 편이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동서들은 어디를 튈지 모르는 어린애들처럼 굴었습니다. 어머님 생신을 앞두고 막내 동서가 며느리 셋이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갔는데 동서들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나도 일찍 나왔는데 둘은 언제 온 거야? 저희는 점심 같이 먹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원래 저 빼고 둘이 자주 만난다는 건 잘 알고 있었기에 섭섭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곧 어머님 생신인데 선물이나 용돈은 당연하고 저희끼리 음식을 해오면 어떨까 해서요. 음식? 네. 저희 먼저 만나서 얘기했는데 어떠세요? 각자 집에서 하나씩 음식을 해오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어려운 게 없었지만 동서들은 요리할 줄도 모르면서 음식을 해오자고 하니 좀 의심쩍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둘이 먼저 얘기를 꺼낸 거니 본인들도 할 생각이 있어 그런 거겠지 싶어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즐겁게 있다가 집에 왔는데 남편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믿어? 내가 하자고 했나? 동서들이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지. 여태까지 음식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경민이나 경우한테 들어봐도 집에서 밥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모르지. 이번에 실력 발휘할지, 그리고 정 자신 없으면 본인들도 내뱉은 말이 있는데 사서라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일단 저는 동서들을 믿었습니다. 중간중간 연락하며 각자 무슨 음식을 할지도 정했고, 막내 동서는 저한테 무슨 재료가 들어가는지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요리를 하는구나 생각했죠. 원래 어머님 생신은 평일이라 저희는 그전 주말에 모이기로 했는데 저는 준비한 음식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생일 그냥 조용히 넘기자니까. 1년에 한 번인데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동서들은 아직이에요? 원래 늦잖아.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웠어?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시는 걸로 조금씩 만들어봤어요. 역시나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를 기분 좋게 반겨주셨고 아직 시간이 남아서 남편과 저는 시내 한 바퀴 돌면서 구경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안 오길래 전화를 해보니 곧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님 생신 때문에 모이는 거면 좀 서두를 수 있잖아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됐어. 늦으면 못 먹는 거지 뭐. 우리끼리 얼른 먹자. 그래서 아버님도 시장하시다고 하고 제가 만든 음식과 어머님의 해놓은 반찬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시작했는데 9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고 동서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늦게 왔으면서 어머님한테 갖은 아양을 떠는데 한마디로 좀 재수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역시나 싶어서 저도 일어나 인사를 했는데 양손에 뭔가 가득히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선물이야. 아니, 선물은 됐다니까. 그래도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저도 준비했어요. 동서들이 준비한 건 명품 지갑과 두둑한 돈 봉투였습니다. 양손에 들고 온 건 어머님 선물이었고 그 어디에도 음식은 안 보였어요. 그래서 바로 물어봤습니다. 음식은 어디 있어? 아, 저 그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요. 저도요. 일하느라 바빠서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사실 큰 기대 안 했습니다. 당연히 안 해올 거라 생각해서 저는 동서들이 해오겠다고 했던 음식까지 모두 만들어 왔습니다. 어머님도 저희 셋이 음식을 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날 어머님은 동서들을 보고는 한 말씀 하셨어요. 첫째가 힘들게 여기 음식 다 해왔어. 원래 같이 하기로 한 거라며? 네. 그런데 도저히 시간이...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그런데 이 상황에 동서들은 여전히 제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형님은 안 바쁘셨어요? 하나도 아니고 이걸 언제 다 만드셨대요? 그러게요. 하긴 사무보조니까 회사에서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음식할 시간은 많겠다. 에이, 나도 회사에서 일 많고 야근도 많이 했어. 그래도 이거 만드는 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랑 같이 해서 뚝딱 만들었어. 아, 그러세요? 그런데 형님은 선물이 음식인 거예요? 그럴 리가. 나 이미 선물 드렸어. 선물 뭐 사셨는데요? 그때 시모가 방에서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거 어떠니? 첫째가 사줬어. 시모가 들고 나온 가방을 보고는 동서들은 아무 말 못했는데 결혼하고 매번 제대로 된 선물도 못 해드려서 큰맘 먹고 남편과 준비한 선물이었어요. 이날 동서들은 저는 음식만 해오고 본인들은 비싼 명품 선물을 해서 비교되게 만들 생각이었던 것 같았는데 어림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동서들은 입이 나온 채로 딱 봐도 불만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뒷정리를 마친 저희는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동서들이 제 쪽으로 와서는 따지듯 물었습니다. 형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아니, 가방 사실 거면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럼 저희도 비슷한 수준으로 선물을 준비했을 텐데 어쩜 형님만 좋은 선물 사올 수 있어요? 맞아요. 아까 저 얼굴이 너무 화끈거려서 혼났어요. 왜? 자기들도 선물 사왔는데 뭐가 화끈거려? 아, 음식 해오기로 했는데 그냥 와서? 오늘 이렇게 따져야 할 사람은 자기들이 아니라 나 아니야? 음식 해오자고 얘기한 거 내가 그랬어? 동서들이 먼저 말 맞추고 나한테 어떠냐고 했잖아. 평소 시댁에 와서 요리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음식하자고 한 게 이상했지만 그래도 믿었어. 그런데 우리 남편이 서방님하고 통화할 때 물어보니까 장 본 것도 없고 음식 얘기도 전혀 없다고 하길래 그럼 그렇지 하고 내가 다 했어. 어머님한테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음식 안 해왔으면 어쩔 뻔했어? 선물 가지고 나한테 따질 게 아니라 오늘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니야? 하지만 동서들은 여전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계속 시간 핑계를 대며 저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가능한 거고 본인들은 하는 일이 아주 많고 중요한 일이라 음식할 시간이 없다고 했죠. 그럼 애초에 그런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누가 봐도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둘이 짠 거였습니다. 동서들은 그날 이후로 원래도 그랬지만 둘이서만 만났습니다. 남편이 서방님과 종종 통화를 했기에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동서들은 서로 나이도 비슷해서인지 퇴근하고도 만나고 주말에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들은 세상 좁은 줄도 모르고 저에게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는 지인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SNS에 제 사진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은영아, 잘 지냈어? 언니, 시간 좀 내달라니까 왜 이렇게 바빠요? 미안해. 정말 조만간 보자. 알았어요. 그런데 언니, 혹시 이민지라고 알아요? 이민지? 글쎄. 우리 동서 이름이 이민지인데? 네가 우리 동서를 어떻게 알아? 알고 보니 제 지인과 동서가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친한 건 아닌데 서로 SNS 팔로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보내줬는데 동서의 SNS를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동서가 자기 SNS에 제가 만든 음식 사진을 올리고 마지막 사진은 제 얼굴이 나온 사진까지 올렸더라고요. 심지어 그 내용에 형님 운운하며 할 줄 아는 게 요리랑 살림뿐이고 고졸 비하까지 써놔서 제 지인이 바로 저에게 알려준 거였습니다. 이건 그냥 불평 수준이 아니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이라 저 역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링크 좀 보내줄 수 있을까? 내가 직접 보려고.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비공개 계정이라 팔로워들만 보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사실이 아닌 내용과 제 사진까지 떡하니 올려서 저를 비하하는 내용을 올렸다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저보다 많이 배우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 저를 깔고 뭉개고 우월감이라도 느끼려고 그러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당장이라도 동선의 집에 가서 따질까 생각했는데 곧 있을 추석이 기회다 생각했습니다. 가족들도 다 모이는 자리니까 이왕 혼내주는 거 망신을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서 저와 남편은 일찍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음식도 많이 해봐서 이제는 능숙하게 주방으로 가서 재료 손질 해놓고 어머님과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날도 어머님은 저 없이 혼자 음식해도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제 성격상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싫었고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서 음식하는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친정에서 늘 그런 명절을 보내서인지 시댁에서도 같이 하자고 했더니 어머님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찍 온다던 동서들이 안 오더라고요. 항상 명절에는 늦게 오던 사람들이라 이날도 늦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날은 늦어도 너무 늦길래 저와 어머님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아버님도 밤을 까주셨고 남편도 심부름을 해주었어요. 동서들 들어오기 전에도 늘 이렇게 명절을 보내서 크게 어렵고 불편한 건 없었는데 한창 음식을 하고 있던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동서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좀 일찍 오지. 차 막혔어? 형, 좀 막히더라. 죄송해요. 차가 막혀도 너무 막히는 거 있죠. 어머님, 저 왔어요. 막내 며느리요. 어머, 벌써 음식 시작한 거예요? 그래,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저는 오자마자 일을 시키는 건 좀 그래서 일단 쉬고 있으라고 했는데 서방님들은 방에서 자고 동서들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쉴 만큼 쉰 것 같아 동서들에게 같이 음식 좀 하자고 했는데 저한테 한다는 말이 형님, 이왕 형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하세요. 저 너무 피곤해서요. 저도요. 큰형님이 음식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형님. 저흰 공부하느라 음식을 못 배웠어요. 저희한테 시켜도 잘 못해요. 그리고 동서 둘이 저를 힐끗 보고는 서로 마주보고 이런 건 고졸이 해야지, 안 그래? 맞아요, 형님. 아주 동서 둘이 죽이 잘 맞더라고요. 저번에 어머님 생신 때 동서들이 약속을 안 지켜 제가 한 소리 했다고 일부러 더 저러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 작정하고 동서들에게 따져 물을 생각이었는데 늦게 온 것도 모자라 저한테 또 학력을 가지고 음식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처럼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은 제가 그냥 웃으며 넘어갈 줄 알았는지 저런 막말을 한 거였는데 더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자잘하게 저를 괴롭혔던 동서들에게 콩구멍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두 동서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둘이 배울 만큼 배웠으면서 음식을 못하다니.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요리를 해요? 이상하네. 요리는 원래 똑똑해야 잘하는 건데 이거 아무나 하는 줄 알았어? 시댁 와서 매번 공부하느라 음식할 줄 모른다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그거 자랑 아니야. 얼른 앞치마부터 입어. 요리 못하겠으면 옆에서 돕기라도 해. 못한다고 했잖아요. 형님은 대학 안 가서 모르나 본데 저희가 공부 얼마나 많이 한 줄이나 아세요?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여보, 나 그 투자금 뺄래.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 투자자를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럴래? 알았어. 남편은 제 말에 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던 서방님들을 깨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함을 알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전해 듣고는 동서들한테 빨리 잘못했다고 빌라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데? 맞아, 우리가 잘못한 게 뭔데?
우리 회사 투자금 형수님이 투자한 거야. 제일 많이 투자한 사람이 바로 형수님이라고. 그 돈 빼면 우리 회사 큰일 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 하면 삼형제는 다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로 우애도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크면 셋이 회사를 차리자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대학 나와서 직장인이 되었고 서방님 둘이 회사를 차리게 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회사 규모가 작고 어디 가서 이름을 말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제가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하고 회사 비전이 좋아 보여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한 거였습니다. 서방님들은 제가 투자한다고 하면 괜히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남편이 투자하는 걸로 해서 여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 그 돈의 주인은 저였어요. 저는 어릴 때 캐나다에 가서 7년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친정이 좀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후 친정 형편이 안 좋아지면서 중학교 때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영어 하나는 제대로 배워왔고 대학을 가는 대신 외항사 지상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 4년간 해외로 나가서 지상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고졸이었지만 영어 회화도 능숙했고 토익 점수도 만점에 가까워 뽑힌 것 같았어요. 암튼 운도 따라줘서 가능한 일이었지만 확실히 대졸자를 선호하는 국내보다 외국에서 일할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국내로 들어와 외국계 기업에서 그간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 사무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쓰는 일이 많아 저한테 너무 잘 맞는 일이었고 학력보다는 능력으로 승진하는 회사 구조라 차별도 없고 편하게 다녔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를 알면 얼마나 한다고 동서들이 대놓고 저를 무시하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들이 무시할 때마다 어느 회사 다니고 연봉 얼마고 세후 한 달에 얼마 받는다고 뭐 이런 걸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어린 동서들 앞에서 똑같이 하긴 너무 싫어서 그건 지켜봤는데 이날 제대로 혼을 내줬습니다. 둘이 공부 잘해서 명문대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난 엄연히 윗사람인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할 거야? 나 무시하는 건 우리 남편까지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 서방님들도 우리 남편한테 말 함부로 안 하는데 니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을 무시해? 고졸은 사람도 아니야? 내가 대학은 안 나왔지만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 아마 너네보다 아는 지식도 많을걸? 집에 가면 누워서 핸드폰이나 하는 너네랑 나랑 비교하지 마. 저는 대학은 안 나왔어도 책 보는 걸 좋아했고 신문도 매일 봐서 명문대 나와 좋은 회사 다닌다고 잘난 척하는 동서들에게 말빨로 앉았습니다. 영어로 대화하자고 했더니 두 동서는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 어릴 때 아빠가 종종 투자로 돈을 버는 걸 보고는 성인이 되어서 몇 번 따라해봤다가 수익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걸 알고 저를 지지해 주었는데 동업하는 서방님네 회사가 어떤지 잘 알아보고 괜찮은 것 같아 투자금을 넣어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동서들이 치사하게 나오니 이번엔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야 말을 들을 것 같더라고요. 동서들은 이 상황에 시모가 저를 혼내길 바랐는데 둘 다 동시에 시모를 쳐다봤지만 어머님은 아버님 손을 잡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무리 형님이어도 고졸이라 자기 밑으로 보던 두 사람은 시모까지 없으니 더 열받아 했는데 서방님들 성화에 결국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 나 여태 살면서 대학 안 갔다고 무시받은 적 없어. 동서랑 막내 동서가 유일해. 그리고 많이 배웠다면서 어쩜 그렇게 유치한 행동을 해? 그러자 두 사람은 무릎을 꿇었는데 입으로는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안 받고 싶어? 그거 진심 아니잖아. 억지로 무릎 꿇은 거 내가 몰라? 당장 투자금 뺏어 주세요.
형수님,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럼 안 되겠어요? 네, 안 되겠네요. 그건 저도 많이 참았어요. 더는 못 참아요. 이날 서방님들은 동서들을 향해 똑같이 말했습니다. 저한테 빨리 사과하라고 말이죠. 매일 얄밉게 굴던 동서들이 제 앞에서 무릎 꿇은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는데 진심이 아닌 걸 알았지만 그래도 통쾌했어요. 속으로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동안 무시하며 살았는데 자기보다 몇 배운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으니 말이죠.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지만 이런 무시당하면서 투자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투자할 기회는 널렸는데 제가 뭐가 아쉽다고 그 회사에 돈을 넣어둬요. 다 필요 없으니까 빨리 돈 돌려주세요. 그러자 서방님들은 계속 사과하라고 난리였는데 동서들은 끝까지 무릎 꿇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음식 못하는 걸로 이러냐고 오히려 저에 대해 또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못하는 걸로 어떤 사람이 무릎까지 꿇리겠어. 그거야말로 못 배운 사람이나 하는 짓이지. 그런데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몰라서 물어? 음식이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돼. 동서 없이도 나 혼자 아니. 어머님 혼자 음식 다 하신다고. 와서 좀 도우라고 한 거 가지고 뭘 못한다고 그래? 거기다 그동안 나한테 고졸이라고 매번 무시했던 거 나 그거 사과 받아야겠어. 그리고 특히 이거. 저는 이날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동서 SNS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게 왜... 세상 참 좁다는 말이 왜 있겠어? 어떻게 본인 일기장도 아니고 남들 다 보는 SNS에 내 사진을 올려놓고 거기다 조롱하는 글까지 써서 올릴 수 있어? 막내 동서는 댓글까지 달았던데 둘이 배운 사람 맞아? 많이 배우면 인상이 다 그 모양이야? 나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거 명예훼손인 거 알고 쓴 거지? 나한테 캡처본 있으니까 삭제해도 소용없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당연히 두 사람은 난리가 났습니다. 고소한다는 말에 어쩔 줄 몰라 했고 남편들 보는 앞에서 망신까지 당했으니까요. 제 남편도 그간 참고 있었는데 이날은 마음 놓고 동서와 서방님을 혼냈습니다. 잠시 뒤 아버님과 어머님이 들어오셨는데 SNS 사건에 대해 들으시고는 특히 아버님이 크게 호통치셨어요. 결혼하고 시댁에 와서 아버님이 이렇게 크게 화내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런 며느리 필요 없다며 동서들을 향해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냐? 사과를 하려면 우리 큰애한테 해야지. 나는 눈도 없고 귀도 없는 사람이냐? 그동안 가만히 지켜봤더니 어째 둘이 더해. 내가 나서서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하면 괜히 편이나 가르는 거니까 기회를 줬는데 어쩜 이렇게 못됐어? 나도 너네 같은 며느리들 싫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올 생각 말어. 명절이 지나고 난 뒤 동서들은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진심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사과를 받아주면 또 그럴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두 동서는 그날 이후 아버님한테 따로 불려가서 아주 크게 혼났다고 했는데 저한테 용서받지 못하면 시댁에 절대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고소까지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 이날 저희 집에 와서 눈물 콧물 쏟아가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앞으로 안 그럴게요. 진짜예요. 저도요. 진심이에요. 그냥 혼나서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사과 받아주세요. 네? 제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형님이 저희한테 못되게 한 것도 없고 부려먹은 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난 못 믿겠는데?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또 다른 말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안 그럴 거예요. 진심이에요. 이날 동서들은 스스로 각서까지 쓰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없다고 하자 한 말이었는데 정말 종이랑 펜을 달라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울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투자금 빼고 고소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바란 건 다 같이 잘 지내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혼쭐을 내주자고 했지만 사과할 때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면 그때 고소를 해도 늦지 않다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들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시댁 모임이 있는 날은 언제나 저보다 먼저 시댁에 와서 어머님을 도왔고 제 말을 정말 잘 들었죠. 어머님께 너무 감사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며느리들 사이에 너무 간섭하지 않으면서 지켜봐 주신 거 말이에요. 동서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머님께 여쭤봤는데 큰애한테 물어봐. 나보다 잘 알려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니 저희 셋이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저한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전보다 달라지긴 했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똑같이 시댁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어 늦게 오거나 참석을 못해도 그런 걸로 뭐라고 하지 않았죠. 다만 다 같이 모여 있을 땐 함께하면 좋으니까 잘 못하는 건 알려주면서 그렇게 동서들과 잘 지내고 있답니다.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충분히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대졸고졸 구분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사람은 학력이나 학벌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의 인성과 됨됨이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의 인성까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동서들과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저 역시 상처받고 속상했는데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달라진 동서들을 보며 그간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참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저와 막내 동서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괜찮지만 막내 동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살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든 부침개를 너무 좋아해서 종종 해주는데 잘 먹으니 그게 또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이런 저를 보고 속 없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동서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를 볼 때마다 항상 깍듯하게 형님이라고 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제 앞에서 예전처럼 학력 부심이나 무시하는 행동도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저는 동서들과 지금처럼 잘 지내고 싶은데 이런 관계가 쭉 유지될 수 있겠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